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밀도를 구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지만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때문에 밀도의 단위는요. 부피의 단위분의 질량, 여기 부피의 단위죠. 그리고 질량입니다. 보통 일정한 고체의 부피는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육면체일 때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자, 뭐 구의 부피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액체의 부피 혹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의 부피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실린더에서요. 이렇게 실린더 안에 고체를 집어넣었을 때 고체를 집어넣기 전에 액체의 부피가 있고 고체를 집어넣었을 때 상승되는 액체의 부피가 있잖아요. 나중에 부피 빼기 처음의 부피를 해주면 이 고체의 부피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고요. 액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액체는 눈금 실린더에다가 바로 재서 몇 밀리리터 혹은 몇 리터인지 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모서리의 길이가 여기를 보니까 2cm인 정육면체래요. 모양이 일정하고요. 일정한 고체입니다. 고체의 질량은요 32g. 자, 그럼 부피 나왔네요. 부피 얼마입니까? 부피는 정육면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각각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의 세제곱 되겠죠? 여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건 2cm 곱하기 2cm 곱하기 2cm의 세제곱이니까요. 자, 그래서 총 8cm의 세제곱이고요. 자, 이번엔 질량을 봤더니 질량은 바로 나와 있네요. 32g이라고 합니다. 약분이 가능하네요. 약분 8, 4, 32니까요. 자, 그러면 4g per cm의 세제곱이라는 밀도가 나오겠습니다. 2번 볼게요. 이번에도 질량이 나와 있고요. 볼트라는 것은 뭐예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죠. 그래서 액체를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액체로 부피를 쟀더니 처음에는 10ml였는데 여기에 볼트를 넣었더니 17ml가 됐대요. 즉 부피는 나중 17.0ml 마이너스 처음에 들어있던 실린더의 부피분의 그 다음에 질량은 나와 있습니다. 22.4g. 자, 계산을 해주면요. 여기 빼주니까 7ml 분의 22.4g이 되겠고요. 7로 약분이 되네요. 7로 약분을 해주면 32가 되니까 정답은 32. 여기 지금 점 있었죠? 그래서 3.2g per 밀리리터 이렇게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볼게요. 3번은 이번에는 질량이 20g인 액체 물질이네요. 액체 물질 바로 눈금 실린더에서 넣어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 바로 나오죠? 40cm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 질량이 20g이래요. 역시나 약분이 되죠? 2로 약분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0.5g per 이번에는 센티미터의 세제곱. 여기 잠깐만 2번을 볼게요. 여기 센티미터의 세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밀리리터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ml는요. 똑같이 1cm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1cm로 해준다면 3.2g per cm의 세제곱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각각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대요. 여기서 고체 중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즉 물질의
특성이 같다. 물질의 특성이 같다라는 것은 뭐예요? 즉 밀도가 같다. 이런 말이겠죠? A부터 E까지 밀도를 구해볼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 바로 해볼까요? 3g/cm의 세제곱. 여기는 약 4446의 24 6.5g/cm의 세제곱.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분의 4니까요. 0.5g/cm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는 약분일 지켜주면요. 6으로 되니까요. 이렇게 되겠고요. 약 0.75g/cm의 세제곱. 여기도 약분을 해주면 3g/cm의 세제곱. 밀도가 같은 거 보니까 A랑 E의 밀도가 같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A랑 E가 되겠죠. 자, 5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피랑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식을 볼게요. 자, 이게 밀도라고 했습니다. 이때 밀도는 질량과 비례 관계이고 부피와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질량을 구하고 싶다. 이 항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피 구해보려고 할게요. 부피는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는 자리만 바꿔주니까 밀도분의 질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질량이 이렇게 있고요. 밀도가 나와 있을 때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밀도가 30.6g/cm의 세제곱이고요. 여기에 질량이 14.4g이래요. 자, 그럼 단위도 약분된다고 했습니다. 약분이 되고요. 여기 약분이 되니까 4로 약분이 되네요. 네, 그래서 4 남은 단위만 써주면 되겠죠. 센티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질량 구하는 거, 부피 구하는 거, 밀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으니까 각각 사용해서 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부피 구하는 거 역시나 첫 번째 칸 밀도분의 밀도는 g/cm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560g입니다. 자, 약분이 되네요. 약분이 되니까 70이 나오고요. 단위도 약분되니까 정답 70cm의 세제곱. 같은 부피네요. 같은 부피 단위였고요. 2번 한번 봅시다. 2번은요. 다음과 같은 식을 써서 구하면 되겠죠. 자, 밀도 한번 볼게요. 11.3g/cm의 세제곱 곱하기 부피 단위 20cm의 세제곱입니다. 서로 분모 분자했으니까 약분 가능하고요. 곱하면 22.6이 아니라 네,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12도 하나 붙었으니까 226이 되겠네요. 226 그리고 남은 단위 그람 단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람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또 질량이네요. 질량이니까 밀도 0.9g/cm의 세제곱 곱하기 부피 50cm의 세제곱. 자, 단위부터 약분이 되네요. 그리고 5, 9, 45, 450이니까 45 되고요. 똑같이 남은 질량 써주니까 네, 45g이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금속 A를 물이 가득 담긴 비커에 넣었대요. 자, 부피를 구하는 방법 중 아르키메데스가 말한 방법인데요. 자, 비커가 있는데 비커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금속 A라는 금속을 넣었을 때 물이 흘러 넘치는데요. 이때 흘러 넘치는 물의 무게를 재었을 때 이게 A의 부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온 부피를 보니까 10cm의 세제곱의 부피가 생겼대요. 자, A는 그렇대요. 자, B는요. 물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요. 금속 B, 물이 가득 담긴 비커에 넣었을 때 네, A의 밀도가 나와 있네요. 밀도는 5g/cm의 세제곱이고요. 자, B의 밀도는 20g/cm의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질량이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질량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A를 통해서 질량을 구할 건데요. 자, 한번 조금 지워 볼게요. A의 질량이니까 질량이라는 기호 쓰고 A를 한번 써봤습니다.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요. 밀도 5cm/cm의 세제곱, 그 다음에 부피는 10cm의 세제곱입니다. 자, 먼저 단위 약분 가능하고요. 여기 하면은 50 남은 단위 써주니까 50g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B도 똑같이 50g의 질량입니다. 이번에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부피는 B의 밀도니까요. 밀도분의 B의 질량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구하면 B의 밀도는 20g/cm의 세제곱 분의 질량 50g 하면은 서로 분자에 있는 거 약분되고 약분되네요. 그래서 2.5cm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부피가 나와 있네요. 리터에 다니니까 이거 부피겠다 알 수 있을 거고요. 경유를 가득 채웠을 때 이번에는 질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밀도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요. 밀도 0.8g 곱하기 cm의 세제곱. 자,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cm의 세제곱인데 여기는 리터예요. 자, cm의 세제곱은 1ml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1ml는요. 0.001리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리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를 이 밀리리터의 단위로 한번 변환을 해줄게요. 변환하는 방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부피 변환하는 1.5리터에다가요. 1.5리터는 즉 1리터는 1000ml니까 곱하기 1000을 해주면요. 1500ml가 되겠죠. 자, 그래서 1500ml가 되기 때문에 부피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밀리리터의 단위가 되었으니까 1ml는 1세제곱cm와 같은 거니까요. 질량 구하는 거니까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1500ml 혹은 cm의 세제곱. 지금 밀도가 cm의 세제곱이니까 cm의 세제곱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지워지고요. 약분이 되고요. 계산을 하니까 1200g이 나옵니다. 1200g 간단하게 킬로그램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둘, 셋 소수점 3개를 옮겨주면 되니까 1.2kg.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계속해서 용해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용해도라는 것은 어떤 온도,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매라는 것은 주로 액체 물질이었죠. 녹이는 물질, 즉 물 같은 게 바로 용매였고요. 여기서 용질이라는 것은 뭐였나요? 주로 우리 고체가 나올 겁니다. 사실은 액체, 기체 다 가능한데요. 우리가 계산하는 곳에서는 주로 고체가 나올 거고요. 얘는 용매의 녹는 물질. 마지막으로 용액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와 용질을 더한 상태입니다. 자, 이때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어떠한 용질의 수, 일정한 온도에서 물 100g 물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 이거를 바로 용해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60도씨의 물 100g 물이 뭐예요? 용매겠죠.
자, 용매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용질은 초록색으로 나타낼게요. 염화나트륨은 용질이겠죠. 녹였더니 13g이 녹지가 않았대요. 녹지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즉 과포화 용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50g에서 13g 과포화된 것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37g인데 60도씨의 물 100g에서 37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바로 이게 용해도 37이 되겠죠. 자, 용해도의 단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해도는 37이 되겠죠. 언제? 60도 물 100g에서요. 그러니까 용해도를 구하면 역시 37 이렇게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20도씨의 물 5g이래요. 자, 이거 역시 물은요 용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체 물질 용질이겠네요. 이때 포화 용액이 됐대요. 용액이 나왔습니다. 용액, 포화 용액. 이때 용해도를 구하래요. 용해도는요 비례식이 가능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 용매가 25g일 때 용질이 얼마? 5g이 녹아있을 때요. 최대로 녹아있을 때래요. 자, 그러면 이 물을요 100g까지 늘렸습니다. 100g까지 늘렸다는 것은 여기 4배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같은 온도에서 용매의 양이 4배로 늘었을 때 똑같이 용질의 양도 4배가 늡니다. 그렇다면 5에서 4배니까 20g이 녹았겠죠? 그래서 용해도는 단위가 없는 20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3번에서는요. 물 이번에도 50g이네요. 용매가 50g이고요. 용질이 35g 녹였더니요. 여기에서 황산구리가 25g 녹지 않고 가라앉았대요. 가라앉은 건 뭔가요? 과포화 용액에서 석출된다고 했습니다. 과포화 용액에서의 석출량이니까 최대로 녹는 양을 구하면 35g 넣어줬더니 25g이 석출이 됐다. 즉 10g만 녹았다. 10g 즉 물이 50g일 때 용질이 10g 녹았다는 뜻이죠. 아이고 여기 죄송해요. 잘못 썼네요. 50인데 5. 네. 자, 그렇다면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가 100g일 때 용질이 얼마나 느냐 봤더니 여기 2배만큼 늘었으니까 용질도 똑같이 2배만큼 녹겠죠. 그래서 용해도를 단위가 없이 20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30도씨의 물이니까 이게 용매가 될 거고요. 어떤 고체 물질 용질인데요. 녹여 포화 용액 300g을 만들었대요. 이거는요. 용액이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포화 용액에 녹아있는 고체 물질이 이번에 이게 용질이 되겠죠. 60g이라면 30도씨에서 이 물질의 용해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용액이라는 것은요. 아이고.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용질이 60g이라고 나와 있고 용액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300g에서 고체 물질 60g을 빼주면은 240g이 남는데 이게 바로 물의 질량이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용해도를 구할 건데요. 용해도는요. 비례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물이 240g 있을 때 용질이 지금 60g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용해도를 구하는 건 물 100g이 있을 때 용질이 얼마나 녹을까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240g의 용매가 있을 때 60g의 용질이 녹는다면 100g의 용매가 있을 때 용질을 얼마나 녹을까? 다음과 같은 비례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000g
내양의 합의 곱은 외양의 합의 곱과 같으니까요. 제곱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그람과 그람이 곱해져서 그람이 제곱이 된 겁니다. 이것은 240g의 x를 곱한 값과 같다. 자, 그람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240 역시나 약분이 되죠. 6이랑 약분이 되니까 25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x는 25g 녹을 수가 있겠고요. 100g에서 25g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용해도는 단위가 없으니까 25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 용해도를 통해서 질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용매는 물 100g이라고 나와 있고요.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거래요. 즉 질산칼륨은요. 물의 온도가 40일 때 질산칼륨이 63g 녹을 수가 있고 60도씨일 땐 109g 그리고 온도가 100도씨일 때는 243g 최대로 물에 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80도씨일 때 물 100g에 질산칼륨을 넣어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다. 포화용액을 만들었다. 즉 이 말은 용해도가 80도씨 물 100g에 있을 때 포화용액은 용해도와 같다라는 뜻이겠죠. 용질의 질량은 용해도와 같다. 이 포화용액의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용액의 질량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용액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용매 더하기 용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용매물 얼마예요? 100g이고요. 그리고 80도씨일 때 최대 질산칼륨 170g 녹을 수 있습니다. 용액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270g이 되겠죠. 자, 6번 볼게요. 60도씨일 때 물 50g이래요. 질산칼륨을 녹아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대요. 이때 포화용액의 질량을 구하는 건데 자, 60도씨의 물 100g일 때는요. 질산칼륨이 109g 녹을 수가 있대요. 자, 그렇다면은 물이 이번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2분의 1로 줄었을 때 용해도도 반으로 줄린다. 그래서 4.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용액의 질량이니까 용매의 질량 더하기 용질의 질량 색을 다른 걸로 한번 써볼게요. 50g 더하기 54.5g이니까 더하면 104.5g의 용액의 질량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40도씨 이번에는 40도씨일 때요. 질산칼륨 포화 용액이 자, 문제 잘 보세요. 용액입니다. 용액이라는 건 용매 더하기 용질이에요. 용액이 326g 들어있을 때 질산칼륨과 물의 질량을 구하래요. 이거 뭐예요? 비례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해도부터 볼까요? 용해도라는 것은 자, 볼게요. 용액, 용매, 용질이 있다면 무조건 용매, 물이 100g 있을 때 용질이 40도씨일 때는 63g 녹아 있다고 해요. 자, 용해도일 때 용액은 두 개의 더한 값이니까 163이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용매도 모르고 용질도 모르지만 용질이 있을 때 326에서 용질을 뺀 수만큼요. 용매가 존재하고 있겠죠. 이거 어떻게 비례식으로 알아볼게요. 용액과 용질의 비례식을 세워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63의 g의 용액이 들어있을 때 용질이 63g 들어있다면 지금 326g의 용액이 있을 때 용질이 얼마일까 구할 수가 있고요. 내양의 합의 곱은 외양의 합의 곱과 같으니까요. 63 곱하기 326g의 제곱이 되겠죠. 163g x니까요. 자, 여기 약분이 되면서 그램 하나가 남고요. 계산을 해보면요. 163 하다 보니까 용질의 수가 질산칼륨은 126g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용질이 126g이 나왔으니까
326에서 126을 빼니까 용매는 200g이겠네요. 자, 그래서 용질은 126g, 그리고 용매는 물은 200g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물에 질산칼륨 60도씨일 때 50g을 녹여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100g 만들었다고 해요. 이때 용액에 더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질량, 더 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포화 용액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물 100g이 있을 때 질산칼륨 60도씨에서 보니까 109g이 녹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번에 질산칼륨 50g을 녹는데 수용액을 100g 만들었으니까 지금 용매는 50g 있는 거고 질산칼륨을 50g 넣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반으로 했을 때 2분의 1로 했을 때 용매가 2분의 1, 그러면 용질도 2분의 1이 되면 53.5g 최대로 녹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50g만 녹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54.5g 마이너스 50g을 해주면 더 녹일 수 있는 거 4.5g이 되겠죠. 자, 다음은 석출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석출량 구하는 방법 간단해요. 처음 온도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면 석출량입니다. 이 석출량은요, 어떤 거냐면 용액이 과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남은 용질은요, 고체의 형태로 혹은 그 크리스탈의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이걸 바로 석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출량 알아보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0도씨에서 물 100g이 있을 때 질산칼륨을 150g을 녹였대요. 자, 최대 17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물 100g에 150g을 녹였을 때, 자, 이번에는 20도씨로 냉각을 했다고 합니다. 20도씨 물 100g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바로 질산칼륨 32g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150g 마이너스 20g이 됐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빼주면요, 약 118g이 석출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60도씨에 물 100g에요. 최대 녹을 수 있는 건 109g이 녹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40g으로 냉각했더니 40g에서는 63g까지 녹을 수가 있대요. 자, 그렇다면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질산칼륨 용액에서 40g 온도를 낮춰줬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수를 빼주게 되면요, 46g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어렵지 않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부터는요, 물의 질량이 100g이 아니라 다른 물의 용매의 질량일 때의 문제라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60도씨에서 용매인 물이 50g이 있을 때 용질인 질산칼륨을 50g 녹였대요. 그러다가 20도씨가 냉각됐을 때,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자, 용매는 여기 5g이라고 썼네요. 죄송해요. 50g이고요. 용매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50g이지만 20도씨로 냉각할 때는 얼마나 냉각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결정의 질량을 구하는 건데요. 자, 지금 100g일 때 용매는요, 100g 용매일 때는요, 용질이 최대 60도씨일 때 109g 녹을 수 있대요. 근데 반으로 줄었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용질이 반으로 줄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20도씨일 때를 보면요, 역시나 용매 물은 100g이고요. 20도씨일 때는 최대 32g이 녹을 수 있으니까 이거의 반인 여기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의 반이 녹을 수가 있겠죠. 이가 반으로 나눠주면 16g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질산칼륨 50g이었는데 여기에다가 20도씨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16g을 빼주면
바로 34g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80도씨일 때 물 50g 질산칼륨을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대요.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용질의 수가요. 그 다음 80도씨일 때 60도씨로 냉각을 했더니 용매는 변함이 없고요. 용질의 질량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해도일 때 볼까요? 용매는 100g, 여기도 100g 변함이 없고요. 80도씨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170g, 60도일 때는 109g입니다. 현재 용매가 지금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여기도 2분의 1로 모두 다 줄어야 되겠죠? 자, 170의 2분의 1이니까요. 85g이 되겠죠? 자, 109의 2분의 1이니까 54.5g이 되겠습니다. 처음 질산칼륨이 포화용액을 만들었다 하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85g에서 온도를 60g 낮췄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54.5g을 빼주게 되면요. 약 30.5g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용매의 질량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용질인 질산칼륨이 300g 녹았대요. 자, 80도씨고요. 자, 이것을 40도씨로 냉각을 시키면요. 용매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고요.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해도일 때, 즉 100g의 용매가 똑같이 녹아있을 때 80g에서는 총 170g의 용질이 녹을 수가 있었고요. 40도씨일 때는 63g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용매가 서로 2배가 되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주면 여기는 값이 126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우리 가지고 있던 300g 마이너스 126g 해주면요. 174g이 석출이 되겠죠.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도씨일 때 물이 똑같이 200g이에요. 2배가 늘었네요. 이때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을 이번에는 20도씨일 때 똑같이 용매는 200g 있고요. 이거는 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00g이 용매일 때 40도씨일 때는 63g 녹을 수가 있고요. 최대로. 그 다음에 20도씨일 때는 최대로 32g 녹을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용매값이 2배 늘었으니까 용질,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값도 2배 늘어서 126g이 되겠고요. 여기도 똑같이 2배가 늘면서 64g이 됩니다. 자, 그러면 126g 마이너스 64g이니까요. 이걸 빼주면 62g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7번 볼게요. 7번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용액의 질량이 제시된 경우래요. 60도씨일 때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과 용매 더한 값이잖아요. 용매 모르고요. 용질은 모르지만 용액 값이 나왔습니다. 용액이 209g 녹아 있대요. 이거를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양 얼마인지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 용해도일 때를 한번 볼게요. 용해도일 때 용매, 용질, 용액을 보겠습니다. 자, 용매는 용해도니까 똑같이 100g일 때고요. 60도씨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109g이고요. 그리고 20도씨일 때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32g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액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용매 더하기 용질이니까 209g이 되고요. 132g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용액을 알고 있으니까 용액과 용질을 모르니까 x고요. 용액은 용질 더하기 용매니까 용매는 209에서 x만큼 뺀 값이겠죠. 우리 이거 위에 있는 걸로요. 한번 비례식을 구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용액이 209g 있을 때 용질은 109g 녹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똑같이 209g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 용매랑 용질이 100g이겠네요. 그쵸? 네. 용매 100g 그리고 용질 109g. 똑같이 100g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g일 때도 마찬가지로 100g, 32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비례식 구할 것 없이 바로 빼주면 지금 용질 109g에서 온도를 낮췄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빼주면요. 109 빼기 32g이니까 77g이 되겠네요. 자, 알고 보니까 용액 209g 똑같이 용매가 100g, 용질이 109g 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용매, 내가 가지고 있는 용질, 용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용해도 100g일 때, 용질일 때, 용액일 때 한번 비례식을 사용해서 구해볼게요. 자, 60도씨일 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물에 질산칼륨 60g을 녹여서요. 질산칼륨 수용액 150g을 만들었대요. 이 용액을 20도씨로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결정의 질량을 구하래요. 자, 용매가 100g 있을 때 용질은요 최대 109g 녹을 수 있고요. 이때의 용액은 209g이 됩니다. 여기서는 32g, 132g 아까 구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요 지금 용액이 150g 있다고 하니까 바로 용매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용매는 용액 빼기 용질이니까요. 여기는 90g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90g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90g이고요. 비례식을 사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용액이랑 용질 한번 용질을 사용해서 이 용질을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은요. 용질이니까요. 이렇게 볼까요? 용매 100g 있을 때요. 용질은 32g 녹을 수 있다면 용매 90g 있을 때 얼마 녹을 수 있을까 해보겠습니다. 9이 18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값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x는 28.8g 최대로 녹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석출되는 질량을 구하는 거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용질에서 20도씨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60g 마이너스 28.8g을 빼면요. 31.2g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